안녕하세요. 떡제조기능사 4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떡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떡류 제조 공정, 떡의 종류와 제조 원리. 제가 어제 떡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떡의 종류. 오래된 역사의 떡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을 분류하는 방식은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 사람도 정씨, 이씨, 김씨, 박씨가 있듯이 떡도 뭐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이렇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분류로 모든 떡을 다 함축시켜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는 떡을 호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는 떡을 익힐 때, 호화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을 구분한다. 떡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떡의 분류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편의 경우 먼저 입반죽해서 또 따뜻한 물로 쌀가루를 입반죽을 해서 빚어가지고 찝니다. 빚어가지고 찐다는 게 빚어서 호화시킨다는 말인데 설기와 함께 찌는 떡이다. 무슨 뜻이냐? 설기떡, 우리가 백설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백설기나 송편이나 같은 모양은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고 맛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지만 마지막에 쪄서 호화를 시켰기 때문에 같은 찌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래서 떡의 분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종류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시험 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먼저 찌는 떡을 증병이라고 합니다. 그 떡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뒤에 병이라는 말이 찌는 떡을 표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병이라는 말이 밀가루로 만든 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로박떡, 요즘에는 단호박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류의 레시피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류로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고 있는 것처럼 병이라는 말이 지금은 그냥 찌는 떡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예전 시대에는 특히나 중국에서는 밀가루를 표현하는 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병에 붙여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에서는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는 떡. 증병이라고 부릅니다. 시루에 쪄서 쌀가루를 호화시킨다. 아까 말했던 설기떡과 같은데 속에 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켜떡.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쫓아낸다고 해서 붉은 팥이 들어간다고 해서 팥시루떡, 잡과병, 송편, 증편. 증편은 뭔지 아세요? 우리 술빵.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부풀려서 만드는 떡.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찌는 떡입니다. 그럼 찌는 떡의 원리가 마지막에 쪄서 익힌다. 마지막에 쪄서 호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는 떡. 그 다음 도병입니다. 친다고 해서 도병. 쌀가루를 찐 후에 쳐서 호화시킨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떡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쌀가루를 찝니다. 쪄가지고 떡을 꺼내요. 맵쌀로 만드는 찌는 떡 같은 경우는 찐 다음에 5분 동안 뜸을 들인 다음에 꺼내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치는 떡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찐 다음에 꺼내가지고 쳐서 인절미처럼 열심히 치댄 다음에 예전에는 안반에 넣고 떡매로 열심히 쳐가지고 호화를 시킵니다. 마지막 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길게 늘여서 잘라가지고 곶고물을 묻혀서 먹는 인절미 이런 것들은 다 치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로 봤을 때 치는 떡은 쌀가루를 먼저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쳐서 마지막 호화를 시킨다. 그래서 종류는 가래떡, 절편, 인절미, 단자류 이렇게 있습니다. 2가지 가장 많은 분류를 가지고 있는 떡이고요. 3번째 지지는 떡, 기름유 해서 유병입니다. 기름에 지지거나 튀겨내어서 호화시킨다. 화전, 볶음이 주화.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송편은 맵쌀가루를 가지고 입반죽을 해서 만들지만 지지는 떡은 찹쌀가루를 또 따뜻한 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을 기름에다 지지는데 제가 어저께 고명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식용꽃 등을 위에 올려가지고 뭐 화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먹습니다. 그럴 때 지지는 떡, 마지막에 호화시키는 방법이
팬에다가 기름을 둘려서 위아래로 눌러가면서 지진다라고 해서 지지는 떡. 그리고 마지막에 삶는 떡입니다. 경단류가 있죠. 삶는 떡은 똑같아요. 가루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입반죽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물에다가 삶습니다. 물에다 담그면 익으면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나서 건져내서 물기를 제거하고 겉고물을 묻혀가지고 만들어 먹는 떡인데 그것도 모두 다 삶는 떡이 분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네 가지 분류를 꼭 기억하시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찌는 떡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가 올라온다 증병해서 찌는 떡인데 찹쌀가루를 수침시켜 물에 담가서 가루로 빻은 후에 쌀가루로 만든 다음에 찜기를 통해 수증기로 쪄내는 떡. 마지막에 찜기를 통해서 쪄낸다는 거죠. 호화 방법. 찜기에 일정한 시간 쪄낸 후 뜸들이는 시간을 주어서 호화한다.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여 접하기 쉬운 떡이라 할 수 있다. 자, 설기떡. 아까 말씀드렸죠. 설기떡류가 있고요. 켬떡류가 있고요. 빚어지는 떡이 있고요. 부풀어지는 떡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증편 말씀드렸죠. 빚어지는 떡류는 송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찌는 찰떡류.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둠배기, 새머리 찰떡 이런 게 다 찌는 찰떡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장 대중화된 떡들이 많다. 설기, 켬떡 이렇게 종류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는 떡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찌는 떡 중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송편. 아까 말씀드렸던 송편이 있고요. 증편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종류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떡 제조 기능사 시험 문제 중에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다음 중 찌는 것이 아는 것은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뭐 석탄병, 그 다음에 뭐 백편, 혼돈병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뒤쪽에 병이라고 붙으면 찌는 떡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치는 떡류의 찰떡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찌는 떡류는 뒤에 병이라고 붙어있는 맵쌀가루로 만드는 찌는 떡류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뭐 모둠백이라든지 모둠백이하고 새머리 찰떡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새머리 찰떡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치는 떡 같아요. 그런데 쪄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찌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얘네들은 조금 외우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뭐 느티떡, 숫개떡 눈에 익으면 나중에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꼭 찌는 떡과 치는 떡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읽어주세요.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 11번. 다음 중 찌는 떡이 아닌 것은? 자, 제가 조금 전에 찌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 외우라고 했죠. 그런데 느티떡, 혼돈병, 신가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가병과 혼돈병은 뒤에 병자가 붙어 있어서 찌는 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느티의 어린 순을 가지고 만드는 느티떡 또한 찌는 떡입니다. 그런데 골무떡이 뭔지 모르시죠? 모를 때는 좀 외워야 되는데 골무떡. 대표적인 치는 떡으로 맵쌀을 쪄서 안반에 넣고 떡매를 쳐서 조금씩 떼어 골무만한 크기로 작게 만들어 떡살로 찍어서 만든 떡.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치는 떡으로 맵쌀을 쪄서 일단 쪘단 말이에요. 찜기에서 쪘습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지 않고 꺼내가지고 따뜻한 상태로 꺼내야 돼요. 식으면 처지지가 않아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맵쌀로 찐 다음에 안반에 넣고 떡매를 쳐서 꽈리 갈 때까지 열심히 치낸 다음에 조금씩 떼어 골무만한 크기로. 골무떡은요. 골무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무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는 떡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찌는 떡의 분류 그리고 찌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기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수강생들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병이 들어가 있는 것들 뒤에 뭐 찌는 떡은 거의 대부분 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호박이 만든 떡, 혼돈병이 있구나. 챕터 2에서도 떡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챕터 4에서도 떡의 분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머릿속에서 아, 얘는 찌는 떡이구나. 얘는 치는 떡이구나. 메커니즘이 대충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나씩 써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떡 제조 기능사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찌는 떡이구나. 아, 얘는 치는 떡이겠다. 이런 상상이 메커니즘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찌는 떡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떡 제조 기능사 2020년 실기 시험에는 4가지 실기 문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중에 2가지를 A형, B형으로 꼽아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면 A형 2가지 아니면 B형 2가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문제 중에 새머리 떡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모든백이라고 해서 새머리 떡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아서 자, 새머리 떡은 과연 찌는 떡일까 치는 떡일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머리 떡은 모양을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분명히 찰떡처럼 보이거든요. 맛도 찰떡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찌는 떡이에요. 똑같이 찰떡을 만드는 방법처럼 똑같지만 안반에 넣고 떡매로 치는 과정이 없습니다. 쪄내가지고 모양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서 열심히 치대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 실기 문제에도 나오는 새머리떡 모든백이다. 새머리 찰떡은 모든백이로 부르는 충청도의 향토 음식 중에 하나인데 콩, 밤, 대추, 팥 등을 찹쌀거리에 섞어서 찐떡이다. 떡을 썰어놓은 모습이 새머리 편육과 같다고 해서 새머리 찰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뒤에 찰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찰떡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은 보통 치는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외도 있다.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면 치는 떡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새머리떡, 새머리 찰떡은 소머리를 떡을 잘라놓은 단면이 소머리, 우리 수육, 편육 이런 거 있잖아요. 새머리 편육과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새머리 찰떡인데 얘는 찌는 떡이라는 거. 이게 함정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찌는 떡 중에도 찰떡류처럼 보이는 떡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몇 가지는 좀 기억하시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새머리 찰떡, 새머리 떡, 모든백이 같은 말인데 얘는 찌는 떡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오랫동안 전공하셨던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헷갈려갖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찌는 떡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기출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16번 문제였습니다. 설기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기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기떡을 예전 조상들은 무리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 지어서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무리떡이에요. 그러면 백설기는 백무리떡이 아니라 흰무리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가루를 가지고 공기층을 만들어서 찌는 떡 중에 대표적인 게 설기떡이라고 하면 설기떡만큼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고 많이 만들어 먹던 게 켜떡입니다. 사이에 켜가 들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그에 관련된 문제예요. 설기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물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찌는 떡입니다. 맞습니다. 내부에 고물이 들어가면 설기떡이 절대 아니에요. 설기떡은 속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속에 고물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콩, 밤, 대추, 과일 등의 부재료가 들어가기도 한다. 맞습니다. 부재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층을 채우면 안 돼요. 전체를 다. 그리고 무리병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아까 말했죠. 무리떡이라고 말했다고. 백설기는 흰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 콩떡, 팥시루떡, 쑥떡, 호박떡, 무지개떡이 있다. 팥시루떡이 가져왔죠. 켜떡입니다. 팥시루떡을 만들 때는 설기와 재료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준비를 하지만 한 층을 쌀가루를 깔고 그 위에다 고무를 한 층을 올리고 다시 쌀가루를 깔고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켜가 들어갔다고 해서 켜떡입니다. 제가 앞에 2강, 3강에서 설명드릴 때 켜떡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켜떡은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 간도 세고 맛있는 고물이 들어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속 내부에 고물이 들어가면서 공기층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까지 완벽하게 잘 익습니다. 보슬보슬하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금 사람들도 특히나 켜떡을 설기떡보다 더 좋아했어요. 더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하지만 설기떡은 제가 말했다시피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기떡은 무리떡이라는 거,
켜떡은 이런 중간에 켜가 들어가서 맛이 있고 고물이 들어간 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강의 자료 잘 보시고 켜떡이 무엇인지 설기떡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는 떡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찌는 떡이 가장 많은 분류라고 했으면 치는 떡 역시나 찌는 떡만큼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많이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죠. 자, 치는 떡 도병이라고 합니다. 쌀가루를 수침시켜서 가루로 빻은 후에 찜기에 쪄서 호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찜기에 쪄서 80% 이상의 호화를 시키지만 마지막에는 친다는 거예요. 뜨거운 떡을 꺼내가지고 떡반죽을 꺼내가지고 안반에 넣고 떡매로 열심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치잖아요. 떡을. 다 치는 떡입니다. 일단은 한번 익혀서 안반에 넣고 떡매에다가 떡매로 쳐서 만들어서 마지막 호화를 시킨다. 호화 방법. 찜기에 찐 후 뜨거운 상태로 꺼내야 안반에 넣고 절구로 쳐서 떡매로 쳐서 호화시킨다. 치는 떡은 크게 맵쌀가루로 만든 치는 떡은 맵쌀도병. 찹쌀가루로 만든 치는 떡은 찹쌀도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맵쌀로 만든 치는 떡이 있고 찹쌀로 만든 치는 떡이 있는데 맵쌀도병, 찹쌀도병이라고 분류를 나눠놨다. 그중에서 우리가 치는 떡 중에 대표적으로 먹는 게 가래떡. 맵쌀가루로 일정한 수분을 주고 찐 후 끈기나게 쳐서 길게 모양을 낸 떡 가래떡입니다. 그러면 가래떡 길게 모양을 낸 가래떡을 잘라서 고추장이랑 물엿이랑 설탕이랑 섞어서 먹는 게 무슨 떡이죠? 우리 떡볶이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평. 맵쌀가루로 수분을 주고 찐 후 쳐서 떡살로 찍어서 모양을 낸 후. 자, 보세요. 맵쌀가루로 만든 치는 떡은 맵쌀도병이죠. 맵쌀도병의 대표적인 게 절평과 가래떡이라는 거. 그럼 이 다음 페이지는 찹쌀도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찹쌀도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출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단 찹쌀도병부터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는 앞에서 두 가지 가래떡과 뭐가 나왔죠? 가래떡과 뭐 인절미 그리고 가래떡과 뭐 여러 가지 그 치는 떡이 있는데 가래떡과 절편은 맵쌀로 만든 가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인절미하고 단자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찹쌀가루로 만든 치는 떡이에요. 찹쌀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절미부터 많이 드셔보셨죠? 찹쌀가루를 찜기에 찐 후 안반에 넣고 꽈리가 일게 친 후 고물을 묻힌 떡. 단자, 찹쌀가루를 쪄서 친 다음 소를 넣거나 고물을 묻혀 만든 떡. 친 다음이란 말이 있죠. 안반에 넣고 꽈리를 친다.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떡 호화가 덜 된 떡을 꺼내어서 열심히 치대어 가지고 나머지 호화를 한 다음에 고물을 묻히거나 가루를 묻혀서 마무리하는 방식이고요. 인절미와 단자는 대표적인 찹쌀로 만든 치는 떡, 찹쌀도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고 종류는 아까 맵쌀처럼 이렇게. 근데 아까 맵쌀로 만든 치는 떡은 맵쌀도병, 찹쌀로 만든 치는 떡을 찹쌀도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 치는 떡의 종류에 보면 뒤에 병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여주산병 이 정도. 맞죠? 아까 찌는 떡의 종류 중에는 병이 들어간 애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떻게 떨어지냐면 단자 아니면 인절미로 떨어집니다. 뒤에 보세요. 각색 단자, 쑥단자, 밤단자, 쑥인절미, 수리치 인절미. 가면 다시 맵쌀로 찌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미라는 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자란 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들어간 애들이 많이 있다. 병이란 들어간 애들이 찌는 떡의 분류에는 많이 있고 치는 떡의 종류를 봤을 때 치는 떡의 종류의 분류에서는 단자, 인절미, 단자, 인절미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류를 외우기가 힘드시면 좀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이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잘 건져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그냥 공짜 문제죠, 공짜 문제. 치는 떡의 표기로 옳은 것은 증병은 뭐라고 했죠? 찌는 떡이랬죠. 유병은 기름 유자, 기름에 지졌다고 했고요. 전병은 어떻게? 삶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병이 치는 떡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떡제조 기능사 시험 문제 맞출 게 없어요.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다음 중 치는 떡이 아닌 것은 실제로 문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했죠. 꽃절편, 인절미, 절편이란 말은 맵쌀로 치는 떡을 만들어서 절편이라고 하고요. 인절미, 아까 인절미, 찹쌀로 만든 대표적인 치는 떡이라고 했고요. 계피떡, 치는 떡입니다. 그리고 쑥개떡, 쑥개떡은 앞에서 쑥개떡이 그 분류에 나와 있어요. 그 우리 찌는 떡이 분류에 나와 있거든요. 쑥개떡 뭔지 알아볼게요. 쑥개떡은 쑥으로 만든 송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은 쑥송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떡이 한 3,000년 이상의 역사, 5,000년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동안 어떤 지역에서는 쑥개떡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쑥겐떡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얘는 찌는 떡이에요. 모양이 쑥절편과 비슷하여 자주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혼용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쑥으로 만든 송편처럼 보이는 데서 쑥송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쑥을 깨끗하게 씻어 끓는 물에 삶아 준비한 뒤 맵쌀을 불려 함께 빻아줍니다. 제가 쑥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쑥은 섬유질이 많고 질기기 때문에 쌀가루와 함께 빻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발색제이기도 하고 맛을 내는 부재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쑥과 함께 빻은 쌀가루에 송편처럼 입반죽을 하여 동글동글 빚어서 손바닥으로 눌러서 지름 7, 8cm 정도의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만든다. 찌는 떡이에요. 분류에 분명히 쑥개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충분히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분류 좀 종류가 많고 머리가 아프지만 조금 읽어보시고 한 3-4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2문제 정도 무조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출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 17번입니다. 찰떡류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떡의 분류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찰떡류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빻아 찹쌀가루를 곱게 준비한다.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빻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죠. 맵쌀로 만든 가루를 빻을 때는 2번을 빻을 수 있지만 찹쌀로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빻으면 나중에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이 됩니다. 여러 번 빻으면. 그래서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빻아 찹쌀가루 곱게 준비한다? 아닙니다. 한 번만 빻습니다. 3번째, 찰떡은 맷떡에 비해 찔 때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찰떡이든 맷떡이든 찌는 시간은 같아요. 팥은 1시간 정도 불려 설탕과 소금을 섞어 사용한다. 제가 콩하고 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팥은 물에 담그면 아래쪽이 툭툭 터진다고 했죠. 배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팥은 불리지 않고 바로 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초보자들한테 좀 머리가 아파요. 왜? 새머리떡 제조 시 맵쌀가루를 소량 첨가할 경우 굳혀서 썰기에 줬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치는 떡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찹쌀만 쓴다. 그리고 맵쌀을 쓰더라도 소량만 쓴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새머리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찌는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찌는 떡인데 찹쌀을 이용해서 찌는 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칼로 자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새머리떡을 제조할 때 맵쌀 가루를 한 10% 정도? 한 많게는 한 20% 정도씩 넣어주면 그 맵쌀가루가 갖고 있는 아밀로스라는 그 친구가 각을 잡아주고 무게감, 볼륨감을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같이 함유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덜 지척거립니다. 덜 달라붙어요. 그래서 새머리떡을 제조할 때 맵쌀가루를 좀 넣는 레시피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머리떡 제조 시 맵쌀가루를 소량 첨가할 경우에 새머리떡은 인절미나 다른 치는 찰떡류처럼 고무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냥 쌀가루와 뭐 호박, 뭐 고지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섞어가지고 콩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대로 쪄서 모양 만들어서 먹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찌는 찰떡류라고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너무 들러붙는 성질이 커가지고 자르기가 힘들어요. 예쁘게. 그래서 맵쌀가루에 있는 아밀로스 성분을 좀 첨가를 하기 위해서 맵쌀가루를 넣어가지고 떡을 쪄내면 나중에 굳혀서 썰기에 좋다. 정답입니다. 약간 디테일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냐면 애매한 부분들, 내가 모르는 부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몰랐다. 그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닌 것들 있죠. 이렇게 앞에서 교육받다 보면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빻는다 절대 아니고, 팥이 1시간 동안 불려야 된다도 아니고, 찰떡은 맷떡에 비해 소요된 시간이 짧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밑에 정리했죠. 새머리떡을 제조할 때 맵쌀가루를 소량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는 치는 떡, 찌는 떡을 배웠고요. 세 번째 이제 지지는 떡이 가겠습니다. 지지는 떡은 여러분들이 평소 때 그렇게 많이 즐겨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대가족,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집안에서는 그 집안 잔치가 있을 때 지지는 떡을 꼭 해 먹는데, 지지는 떡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날, 대단한 날, 왜?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기름이 튀겨지는 날은 그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날 기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떡은 유병이라고 해서 기름에 지지는 떡입니다.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서 만든 떡을 유병이라고 합니다. 화전, 대표적인 게 화전이 있고요. 주악이 있고요. 부꾸미가 있습니다. 화전,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제철에 식용꽃을 올려 기름에 지져서 만든 떡. 제가 식용꽃이라고 했는데 철쭉꽃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죠. 왜? 독성 때문에. 독성이 강한 식용꽃이 아닌 못 먹는 꽃들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악,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다양한 소를 속여넣고 동그랗게 오므려 기름에 튀긴 떡. 주악은요,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겠지만 기름에 튀긴 송편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볼록하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겉은 그 갈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예쁜 맛있는 기름에 지진 송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꾸미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가시거나 가족들의 여행 가실 때 부꾸미 파는 곳이 있죠. 찹쌀가루, 차수가루, 입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지져낸 떡. 부꾸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름에 지진 떡은 유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전에 올려 먹는, 화전에 올려서 모양을 만들고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식용꽃은 절대 독성이 없는 식용이 가능한 꽃을 올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는 떡, 경단류가 보통 삶는 떡입니다.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끓는 물에 삶아서 만든 떡. 호화 방법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호화한다. 근데 그냥 쌀가루를 삶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입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양을 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어 가지고 떡이 떠오르면, 떡이 이렇게 물의 표면까지, 메니스커스까지 이렇게 떠오르면 건져 가지고 물기를 빼서 먹는 떡입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경단이 있고요. 찹쌀가루 입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 낸 후 고무를 묻혀서 만든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떡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분류로 4가지로 총 나눠봤고요. 이제는 떡의 제조 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리,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수세, 곡류나 쌀 같은 것들을 씻어야 되고요. 왜 깨끗이 씻어야지만 떡이 나중에 만들어진 떡이 광택이 나고 맛있어요. 불순물도 제거되기 때문에 수세, 씻어야 되고요. 수침, 씻어놓은 쌀가루를 물에다가 담급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담그는 게 좋고요. 5시, 6시간, 7, 8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그리고 현미 같은 경우 12시간, 흑미 같은 경우는 최대 24시간까지 담글 수 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이상 체에 받쳐서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빼지 않으면 레시피에 적용하기 위해서 쌀에 담겨있는 그 쌀가루를 빻았을 때 물의 양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수분의 양을 예상해야 되는데, 물 빼는 시간을 30분 이상 지켜주지 않으면 쌀가루에 담겨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 물을 체에 받쳐서 꼭 빼야 된다는 거. 물을 빼고 나서 분쇄, 맵쌀가루는 2번, 찹쌀가루는 1번만 굵게 빻아서 분쇄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쇄되는 과정까지는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분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쇄하지 않고
물 빼는 과정이 필요 없고 수침만 거쳐서 바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뭐죠? 그렇죠. 잡쌀을 3시간 불려서 만들어 먹는 약식입니다. 자, 그래서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서 쌀가루가 만들어지면 그 쌀가루 가지고 어떤 떡을 만들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떡이 만들어질지 결정이 되면 뭐 맵쌀가루로 절편을 만든다 그러면 수분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맵쌀가루를 가지고 찌는 떡, 그러니까 맵쌀가루를 가지고 무리떡, 백설기, 설기떡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면 수분이 절편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추가하는 수분의 양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떡을 만들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떡 완성작에 맞는 수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재료를 같이 넣고 섞은 다음에 쪄서 완성을 하면 찌는 떡, 쪄서 다시 꺼내서 쳐서 고무를 묻혀서 완성하면 치는 떡. 그래서 떡의 제조 원리는 1단계 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4가지 분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수분 주기 전까지 분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지는 떡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반죽을 해서 수분을 준 다음에 입반죽도 수분을 주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을 준 다음에 부재료를 넣지 않고 바로 찌는 게 아니라 기름에 지진다라고 지진다 라고 마무리해도 돼요. 맞죠? 그러면 지지는 떡 유병이고요. 삶는 떡은 수분을 주고 나서 삶는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삶는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 제조 원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는 이 분류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떡들을 기준으로 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기억하시고 순서만 기억하시고 만약 여기서 또 특별하게 지지는 떡이라든지 삶는 떡을 만들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세, 수침, 물빼기, 그 다음 분쇄, 쌀가루를 분쇄한 다음에 어떤 떡을 만들지 결정한 다음에 수분을 주고요. 그 다음 부재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찌고 마무리하면 찌는 떡. 쳐서 마무리하면 치는 떡. 그렇게 증병, 도병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세, 쌀을 세척하는 과정으로 여러 번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충분히 씻어야 쌀 냄새가 사라지고 떡의 품질이 좋아진다. 광택까지 나고요. 좀 더 맛있어요. 두 번째, 2번 수침, 수세 후 쌀을 씻은 후 쌀을 흐르는 물에 일정한 시간 동안 불리는 과정. 맵쌀과 잡쌀의 수침 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정하다, 같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4에서 6시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수침 시간은 요즘 시대하고 다르다고 했죠. 요즘 시대에 따뜻한 공간에서 실온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예전에 수도가에서 야외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던 우리 조상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불리지는 않아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4에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겨울철에는 7, 8시간 정도 불리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맵쌀이나 잡쌀가루도 우리 조상들이 한겨울에 정말 추운 날, 1년 중에 가장 추운 엄동설한에는 12시간까지도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백미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그 곡류의 껍질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미는 12시간 이상, 흑미는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불려서 사용을 한다. 수침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예외로 약식을 만들기 위한 잡쌀은 쌀 가루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쌀 그대로를 불려서 쓰기 때문에 3시간 정도만 수침을 시킨다. 약식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끔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한 5번 더 들어야 돼요. 지치더라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뺀다. 체에 받쳐가지고 수침된 일정 시간에 수침된 쌀을 체에 받쳐갖고 물을 빼야 된다. 수침 후 채반에 담아 물 빼기를 하는 과정. 물 빼는 시간은 잡쌀, 맵쌀 구분 없이 30분 이상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쇄, 수침하여 불린 쌀을 쌀가루로 만드는 과정. 떡은 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맵쌀은 곱게 2번 정도 빻고 잡쌀은 굵게 1번 정도만 빻는다. 그 다음에 수분주기. 이렇게 쌀을 수침해서 빻아가지고 내부에 들어가는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만 가지고 떡을 찔 수도 있지만 그 수분 이상의 수분을 원하는 떡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주기, 수분주기, 호화를 위해서 떡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채우는 과정. 수침은 쌀가루를 얻기 위한 수분을 채우는 과정.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분 주는 거는 우리가 떡을 호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쌀가루에 맞추기 위한 거고요. 앞에서 수침했던 과정은 쌀가루를 얻기 위해서 딱딱한 쌀을 부드럽게 팽윤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내부로 침투시키는 거라 그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주기는 이미 일정한 수분을 가진 쌀가루에 호화를 위해 추가로 수분을 주는 과정이다. 수분주기 같은 말이 물주기. 쌀가루에 물주기, 쌀가루에 수분주기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재료 넣기. 주재료의 부족한 맛과 향, 씹는 맛을 높이기 위한 부재료와 감미료 등을 배합하는 과정 꼭 필요하겠죠. 떡의 스타일과 맛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찌기, 김어른 물솥에 시루 찜기를 올려. 김어른 물솥이 뭐라고 했죠? 아까 말했죠? 가스레인지나 가마솥 위에 올려가지고 물솥을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 이상 끓었을 때 스팀이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그 타이밍에 찜기를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김어른 물솥에 시루 찜기를 올려 호화시키는 과정. 호화시키는 게 뭐죠? 떡을 익히는 과정. 찌는 떡은 20에서 25분을 기본적으로 찌는데 20분이 맞아요. 25분 찌는 경우도 있지만 불이 약하면 찌지만 20분 정도 아까 말했던 설기떡, 무리떡 만들 때, 켜떡 만들 때 똑같습니다. 20분 정도 찐 다음에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 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완벽한 호화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찌기가 있지만 다른 말로 김어른 물솥에 스팀이 완벽하게 올라왔을 때 수분 물주기가 끝난 부재료와 완벽하게 섞여 있는 그리고 틀 안에 들어가 있거나 찜기 통째를 쪄낼 때 쌀가루가 올라가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스팀 샤워를 받아야 된다. 그 과정이 찌는 거다. 그리고 치는 떡. 우리가 찌는 떡 같은 경우는 20분을 찌고 5분 뜸 들이면은 완성. 거기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나죠. 그런데 치는 떡은 뭐라고 했죠? 20분 찌고 뜸 들이지 않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안반에 넣고 절구로 친다. 치고 난 뒤에 뜸 들이는 과정 없이 안반에 넣고 떡매나 여러 가지 절구나 치는 걸로 치는 과정. 치는 떡은 꽈리가 일개 쳐야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꽈리가 뭐냐면요. 처음에 이 쪄놓은 떡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치면 떡반죽이 이렇게 있잖아요. 떡반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치잖아요. 치면은 얘가 처음에는 따라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치다가 점성이 생기고 이제 얘가 더 익어가는 과정이 완벽하게 익어가면 이렇게 딱 치고 나서 절구나 떡매를 드러낼 때 같이 이렇게 찹쌀이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꽈리라고 합니다. 그 꽈리가 완벽하게 딱 올라왔을 때, 같이 이렇게 점성이 생겨서 딱 치고 꺼냈을 때 그 반죽의 어떤 점성이 완벽해졌을 때 그거를 꽈리라고 해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꽈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가 강의실이 아니었고 제 사무실이었으면 저는 꺼내서 치는 걸 직접 보여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래서 제가 떡의 제조 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떡의 제조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찌는 떡과 치는 떡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냥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기름에 지지는 떡이나 삶는 떡은 다른 분류로 간다는 거 한 번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이야기. 수침 후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앞에서 수침을 해서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맵쌀 1kg를 불리면 맵쌀가루 1.2에서 1.25kg가 나온다. 찹쌀은 1kg를 불리면 찹쌀가루 1.35에서 1.4 정도가 나온다. 맵쌀가루와 찹쌀가루 양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밀로펙틴의 함량의 차이다. 찹쌀가루는 아밀로펙틴이 100%, 물을 잘 먹는 우리 둥글둥글하게 기분 좋게 잘 사는 아밀로펙틴이 찹쌀가루에 100%가 들어있어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부의 입자에 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은 가지온 구조로 돼 있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침 과정에서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1kg를 물에 불려서 빻아가지고 1.35가 나오면 1.4kg가 나오면 이 불려진 양은 다 수분이 들어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맵쌀은 아밀로펙틴, 물을 잘 먹는 아밀로펙틴이 80%, 그리고 물을 잘 먹지 않지만 볼륨감이 있고 조금 딱딱하고 그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자색 반응을 딱 내는 20%의 아밀로우스, 우리 막내딸과 같은 아주 예쁜 아밀로우스라는 친구는 어떻게 수분을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아밀로펙틴을 갖고 있는 찹쌀가루와 80% 아밀로펙틴을 갖고 있는 맵쌀가루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맵쌀가루와 잡쌀가루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밀로펙틴의 함량의 차이다. 잡쌀가루 양이 맵쌀가루 양에 비해서 한 20% 이상 더 나오죠. 맵쌀 아밀로스 20%, 아밀로펙틴 80%, 수침시 수분 비율 20% 내외, 25% 내외, 잡쌀 아밀로펙틴 100%, 수침시 수분 흡수율 30에서 35%, 40% 내외. 잡쌀로 만든 것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잡쌀들은 수분율이 30%, 수분 흡수율이 30%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허용도 있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 잘 듣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